주말 저녁. 엄마, 혹시 아빠 가게에서 안 좋은 일 생겼어? 표정이 많이 나빠 보이시는데. 오늘 진상이 어마어마했다더라. 그 중에 하나가 어땠냐면 말이야. 아줌마 여름행이 오더니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대. 직원은 몇이고 매출은 어떤지. 솔직히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니? 근데 아빠는 얘기를 해준 거 있지? 그랬더니 비아냥을 그렇게 부렸댄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생각머리가 없는 아줌마들 아니야. 아빠는 또 회사 얘긴 잘 안 하잖아. 엄마 가게 도우러 갔다가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지. 내가 미안해서 일부러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근데 네 아빠는 그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매일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엄마 성격도 드센데. 만약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음 뒤집어 엎었을 거 아니야. 하필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말 들은 거 있지. 네 아빠가 수완가라서 그런 말은 익숙하지도 않을걸. 하긴 아빤 사장님이잖아.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엄마가 평소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열불이 터진 거지. 엄마가 저녁 차리는 동안 네가 좀 달래줘. 미션 접수. 아빠, 지금 사랑스러운 딸이 왔는데 안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 선아 왔네. 에휴, 아빠가 생각할 게 많아서 딸이 온 줄도 몰랐네. 오늘은 손님들이 이상한 짓 안 했지? 아빠는 항상 걱정이야. 에이, 나도 사회생활 몇 년 차인걸요? 이제 어느 정도 대처할 줄 알죠?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기분이 침울하실까요? 엄마가 고생한다 싶어서. 오늘 가게 갔는데 진상이 생각보다 있잖니. 그동안 그걸 감안하고 일했단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참 아프구나. 아빠, 엄마는 말티즈 같은 사람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말티즈? 그 자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 말하는 거야? 그럼 더 걱정되잖아. 그게 작고 귀엽긴 한데 걔를 보고 사람들이 참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엄마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화를 내니까 아빠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다만 이제 안 좋은 생각은 떨쳐내세요. 엄마가 아빠 걱정하잖아요. 둘이 완전 인꼬부부라니까. 어머,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쁘그렇게. 당신이 내 걱정을 많이 했어? 역시 내 자기밖에 없다니까. 어머, 음식하고 있잖아. 잠시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 할 말 있어. 슬슬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남자친구랑도 4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한 번쯤은 상견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결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하겠다고 하는 거니? 엄마, 그래도 28살이야. 이 나이에도 하는 사람 많아. 내 친구 중에서도 벌써 3명이나 있는걸?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엔 짝이 있을 때 바로 도장 찍어야 돼. 선아야, 그 애는 괜찮은 사람이 맞긴 하지. 어리니까 영 믿음직스럽지 않네. 저 애기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식사하는 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도 이상한 사람만 골라 만나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학생 벗어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상했으면 내가 4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겠어? 진짜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얼굴 보는 게 맞잖아. 당신 언제 시간 괜찮아? 아무래도 주말이 편하겠지? 그렇지. 나야 퇴근하면 그만이긴 한데 애들은 낮에 시간 내기 힘드니까. 그럼 선아야, 주말에 시간 맞춰서 집으로 와. 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미리 말하는 거 잊지 말고. 네, 한번 시간 조율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날. 오빠, 이것도 먹고 싶은데 시키면 안 돼? 2개를 시켰잖아. 하나도 먹고 싶단 말이 나와? 그러다가 살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참고로 관리 안 하는 여자 안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너도 관리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살 안 쪄. 오히려 오빠랑 연애하면서 다이어트 했잖아. 그리고 4년 동안 유지 잘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 난 많이 먹는 여자는 여자로 안 보이더라. 솔직히 나처럼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남자 만나려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안 먹을게. 그렇지. 그래야 선아같지.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착하니까 내가 널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이뻐해 주겠어? 오빠 말 잘 들을게. 근데 오빠, 언제 한번 부모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돼? 우리 결혼하려면 상견례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양가에 인사 가는 게 맞다고 하셔서. 뭐, 좋아. 근데 난 집으로 안 간다. 복잡한 곳은 좀 아닌 것 같아. 미음미음 식당이 맛있다고 하던데 거기 예약해줘. 당연히 네가 비용 내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할게. 그럼 주말엔 괜찮아? 가족들이 주말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어떡하겠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때 부모님이 식당 한다고 안 했나? 어디라고 했더라. 직원 5명밖에 안 되는 낙지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엄마가 거기 하고 있어. 에휴, 너랑 괜히 결혼해서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나한테 잘해. 너한텐 내가 밥줄 아니겠어? 오라가면 빠딱빠딱 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오빠. 앞으로도 내가 잘할게. 그럼 가족들한테 이번 주 주말에 먹는다고 할게. 그날 밤. 그래서 주말에 식당 가서 먹기로 했어. 언니도 괜찮지? 뭐? 인사를 와야 하는 거잖아.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고? 복잡한 게 싫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마치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오기 싫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너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말했어? 엄마가 식당 하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난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다 정도만 말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왜 좀 이상한 애 같은데.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본 애라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거든. 네 남자친구 약간 자기 우월주의 같은 거 있어? 아니야. 얼마나 착한 줄 알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거 있지.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단 말이야. 나처럼 평범한 사람 만나주는 거 쉽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걸? 잠깐만. 너 혹시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너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언니? 왜?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거든? 너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구나 싶지 않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4년 동안 들어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 역시 이상한 놈 데리고 올 줄 알았다니까. 정선아,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네가 꾸준하게 듣고 있는 거야.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야. 근데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나쁜 놈이 돼 있는 거라니까? 내로남불 제대로 당하고 있는 거라고. 자, 생각해봐. 그놈이 너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넌 되고 난 안 돼. 넌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하고 난 너한테 맞출 필요가 없어. 넌 항상 불쌍한 애야. 그런 널 데리고 다니는 나한테 감사해.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지. 넌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이는 거야? 요즘 이걸로도 이혼이나 파혼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나보고 자긴 잘생기고 능력이 좋으니까 항상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에휴, 내가 이래서 걱정했다니까. 그리고 저놈은 널 간보고 있을걸.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너 솔직히 걔가 말하는 건 거의 다 해주고 있지 않아? 난 챙겨주는 게 좋아서 뿌듯하기도 했거든. 널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는 거야. 넌 말을 다 들어주니까 강아지 같은 사람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거 안 되겠네. 너 행동 바꿔야 돼.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분명 네 심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하러 왔을 때 태도도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너한테 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어? 하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럼 넌 내가 바보구나가 아니라 이게 난데? 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 어떻게 똑같이 맞춰?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직장에서 그러거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하긴
넌 해바라기 타입이니까 더 그렇지. 넌 미움받는 거 싫어했잖아. 근데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아. 아, 언니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거 있지. 사랑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퍼부어주면 안 되겠어. 고마워, 언니. 그래, 이게 딱 네 모습 같다. 이제는 심리 공격에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사랑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겠지. 엄마 아빠도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한테 그렇게 대한 애 얼굴이 참 궁금하다. 뭐 주말에 보겠지만. 금요일 저녁. 내일 식당 가는 거 잘 예약했어? 예약 잘 해놨지. 그럼 백화점 가자. 내일 입고 가야 할 거 사야지. 설마 이러고 니네 가족 만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엔 내가 예약한 것 때문에 빠듯해서 어쩌지? 사주는 건 힘들 것 같아.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깔끔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마음에 안 들길 바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야? 물론 깔끔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산 옷도 많잖아. 지난주에도 백화점 가서 풀세트 맞췄는데 그거 입으면 되지.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결혼 허락 안 해도 난 몰라. 이미 이번 달에 오빠한테만 130만 원을 썼어. 여기서 어떻게 더 써? 그건 네 사정이지. 나 같은 사람이 널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이왕 말 나온 거 좀 꾸미고 다녀. 맨날 똑같은 화장하니까 밋밋하잖아. 난 나대로 살려고.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언제 화장을 고쳐? 그럴 시간은 안 주잖아.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정순아, 네가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하네. 고분고분해야 사귈까 말까인데 내 의견 말한 게 기분 나빠? 그럼 식당 취소할까? 자꾸 결혼 인질로 잡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됐다 됐어. 더러워서 간다. 기권 예약했는데 안 갈 순 없잖아. 나 언니가 불러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빠, 우리 내일 봐. 그날 밤. 언니, 나 내 의견 확실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나갔더니 이겼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드디어 내일 만나는 날이야. 언닌 이거 비밀로 하고 있을 생각이지? 상황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나도 파혼하려고. 일단은 지켜볼까 싶어. 그래도 나랑 4년을 보낸 사람인데 기회 정도는 주고 싶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거까진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거니까. 믿어줘서 고마워. 사실 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잘못은 아니야. 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없던 거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보려고 해. 혹시나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말해줘. 알았어, 당연하지. 다음날 점심. 안녕하세요. 자신만입니다. 선아 엄마예요. 여긴 선아 아빠랑 언니.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잡으면 볼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유명해서 제가 일부러 예약을 잡았어요. 선아의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희야 귀여운 막내니까 좋은 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선에선 어떻게 보이나 싶어서요. 귀엽고 착해서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 두 분 부모님께서 모두 성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키우느라 고생하긴 했지. 아무래도 딸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식을 보낸다는 건 걱정스러워요. 내 품에 있던 애가 날갯짓을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요. 자신만군이 그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아가 어른들한테 잘해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께서 회사 때문에 시간 내는 게 어려우셔서 바로 상견례를 가지길 원하세요. 혹시 괜찮을까요? 저희야 상관은 없죠. 여보도 주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희야 주말이면 시간이 널널하니 미리 날만 알려주면 돼요. 선아야, 잘 얘기해보고 우리한테도 알려다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 주말 괜찮을까요? 그때 아니면 시간 내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요. 이왕이면 그때 결혼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나도 그때 괜찮아. 엄마 아빠랑 언니는 어때? 우리야 괜찮아. 정아 너도 괜찮지? 응, 나야 남는 게 시간이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선아야,
저 애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봤을 때 사람은 영 아니더구나. 어떤 부분이 안 좋았어? 고민 중이긴 해. 눈이 싸했어. 입은 웃고 있긴 한데 너에게 애정이 크지 않아 보이더라. 혹시나 하기 싫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그냥 기회를 주고 싶어. 갱생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서 잘할 거야. 우리 딸도 성인이잖아. 이제 선택한 건 믿어줘야지.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힘들면 꼭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잘할 자신 있어. 제가 선아랑 얘기 많이 해볼게요. 어머님은 너무 맘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 한편 시댁. 오늘 어땠어? 그의 부모님은 괜찮아 보이니? 그냥 영 그래 보여. 딱히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느낌? 그럼 결혼은 때려쳐. 가난한 애랑 엮이면 네 재산만 줄어드니까. 혹시 아니? 걔네 집에 일이 생겨서 너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바랄지? 일단 결혼은 해볼까 싶어. 그래도 가게 자체는 잘 된다면서. 그거 체인화하면 떼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았어. 그럼 주말에 보는 거야? 아휴, 영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아니라서 아쉽긴 해. 그래도 나중에 뜯어먹을 게 있으면 좋지. 그렇지. 우리처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노후는 돼 있나 몰라. 근데 걔 언니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한번 봐봐.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말하니까 궁금하잖아. 에이 막 연예인이면 좋을 텐데. 우리도 사돈 연금 즐기고 싶은걸. 이참에 이 싸움에서 이기게 네 고모도 데리고 가자. 어머, 형님이 강하긴 해. 역시 당신 머리는 비상하다니까. 상견례 당일.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첫째 딸 정아 그리고 둘째 딸 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여기가 신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만이 고모인데 오고 싶다고 해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그쪽이 정선아 양?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 나가시네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내가 낳았지만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서 꼬이는 여자가 많긴 하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모님은 식당하고 계세요.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전에 와서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잖아요. 매출은 몇이냐고요. 응? 언니, 설마 그 사람이 어머님이야? 얼굴 보려고 가게 CCTV 봤거든. 알다시피 내가 한 번 보면 쉽게 안 잊어버리잖아? 아이, 그때는 멋 모르고 물었던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럴 일은 아니었어요. 그 가게 하시는구나. 하긴, 전에 신만이에게 지나가듯이 한 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럼 노후 대책은 하나도 안 돼 있겠네요. 직원 5명을 고용해서 그런 가게라니까요. 자식들 키우는데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저야 공무원이라 연금이 잘 나오지만 사돈은 일을 안 하면 아무런 수입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머, 너도 참. 첫 만남에 그런 말을 하면 되니? 근데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맞긴 하죠. 사실 노후란 게 결혼 후 부부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 동생네야 이미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아프더라도 상관없지만요. 근데 식당 하시면 좀 빠듯해서 모시긴 했을까요? 첫 만남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오빠네 가족 처음 보는데 다짜고짜 이런 질문은 불편하네요. 어머, 조카 며느리 기분이 안 좋아졌을까? 근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니? 내 조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파서 돈 필요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깟 식당 팔아도 암 같은 건 치료 못할걸? 아니, 지금 말씀을 막 하시네요. 엄마, 내가 할게. 아예 저주를 퍼부으시죠? 지금 고작 식당이라고요. 자영업자 비웃으시네요.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살림살이 팔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머, 우리가 틀린 말 했니?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그럼 당장 이혼시켜버릴 거니까.
예전부터 네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빴어. 가진 건 쥐꼬리만큼도 안 되면서 그렇게 좋아? 그리고 너도 씀씀이 고치는 게 좋을걸. 한 달에 50은 넣니? 너처럼 경제관념이 제대로 없는 건 처음 본다. 경제관념? 그럼 당신 아들은 어디 정상인가요? 맨날 내 돈으로 한 걸 지가 쓴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소금 덩어리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누구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긴 자기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여보, 당신도 화내지 마. 배워먹은 게 없는 가난한 애잖아. 신만아, 너랑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저렇게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선 적어도 널 데리러 가려면 무릎 꿇어야 할 수준 아니냐? 듣자 하니까 자꾸 선을 넘네.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 고작 별일 삼면서 누구를 그렇게 무시해?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나한테 의뢰놓은 게 한두 개겠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 사무실인지. 거기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엄청 하소연해. 법적인 거 안 챙겨준다고. 설마 정 변호사님? 아, 그래서 낯이 익으셨던 거구나. 제가 이런 신뢰를 못 믿네요. 다들 왜 그래요? 날이 잔뜩 서 있어. 변호사셨구나. 이제 직업이 남달라서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렇게 남 무시하고 지내니까 좋아요? 딸,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진정하렴. 상견례 자리 아니니. 엄마, 저런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해. 정순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안 한다니. 그냥 해프닝이잖아. 오빠가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서 그래? 나한테 이거 안 사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갔잖아. 그동안 빼앗긴 것만 해도 3천만 원 정도야. 그리고 날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욕하는 시댁이랑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나한테 일말의 의논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어이가 없네. 형님, 이게 맞아요? 기껏 해봤자 작은 회사 다니면서 별일서 남편 얻기 쉬운 줄 아나? 아휴, 말 바로 하시죠. 지금 제 딸한테 뭐 하는 겁니까? 자넨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 선아야,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질 떨어진다. 내 아빠. 야, 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 트럭으로 줘도 안 가져. 잠시요. 엄마, 아빠, 이런 말 듣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아. 그거랑 거래 끝내야겠어.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단 사실이 수치스러운 거 알아? 중호야, 그놈 어느 사무실이냐? 아빠 친구들한테 이용하지 말라고 하게. 땡땡 사무실이에요. 일부러 아빠 직장 얘기 안 했거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무시하고 있더라고. 예상했지만 더 막 나갈 줄은 몰랐어. 선아, 너도 사람 잘 걸러냈어. 너 하고 싶은 말 더 퍼부었어야 됐는데. 괜찮아, 언니. 머지않아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빠가 삼촌들한테 말한다면서? 그럼 나한테 무조건 연락 올걸.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게. 그렇게 해. 저런 인성 밥 말아먹은 가족은 상종하면 안 돼.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스트레스는 매운 음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네가 사는 거 잊지 마. 그리고 그 돈 받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변호사 가족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거 공갈이잖아.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다. 이게 협박이지. 아니야, 언니. 그거 받아봤자 더러워. 어차피 일거리 끊으면 그거보다 손해 더 막심할걸. 얼른 그날이 찾아오면 좋겠어. 월요일 아침. 변리사님, 갑자기 거래하던 곳에서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게 한두 번이고. 그냥 그렇거니 해. 몇 개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 생기진 않잖아. 하지만 지금 거래된 10개 중 8군데가 그렇게 통보했어요. 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빗발쳐서. 내가 사장님들이랑 전화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선아랑 관련이 있진 않겠지? 저기 일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일단 대기 좀 해보라니까. 잠시요. 정순아, 나랑 얘기 좀 해. 전화 좀 받아봐. 일하는 중이야. 전화를 어떻게 받아.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내 밥줄 끊으려고 작정했어?
아니, 뭘 했길래 거래처들이 중단을 하냐고. 이거 네가 저지른 거지? 왜? 내가 하면 안 돼? 오빠가 그렇게 자랑하길래 얼마나 버티나 싶어서. 그리고 더 좋은 거 소개해줬을 뿐인데. 뭐? 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친한 삼촌들이라 사이가 좋거든. 니까짓 게 사장님들이랑 한다고? 이상한 짓이라도 하고 다녔어? 나도 겨우 거래했단 거란 말이야. 근데 네가 그걸 망쳐놔? 말은 바로 해. 내가 망쳐? 그동안 네가 한 행실이 문제 아니야? 누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가족을 무시해. 근데 내가 얌전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조건이 좋으니까 네가 굽히고 들어와야지. 그게 당연한 섭리 아니야? 말 한 번 어이없게 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럼 네가 굽히고 들어와. 그럼 알아? 그 거래처 되살려줄지? 아이, 내가 미안. 됐지? 그니까 거래처 내놔. 정신 못 차렸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잘해주고 싶겠어?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쓴 돈 안 받는데 그만큼의 인성 개조는 해줘야겠어. 너 업무방해죄로 신고해버릴 수 있어. 내가 가게 망하게 해줄까? 망하면 망하는 거지. 엄마도 상관없다고 했거든?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뭐? 너네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데 상관없다고? 하긴 정 변호사님이 있어서 거머리 마냥 빌붙어도 되긴 하겠다. 내가 말 안 했는데 아빠 직업은 다른 거야. XX 회사라고 알고 있지? 하긴 알겠네. 거래트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했다면서? 근데 아빠가 절대 그 사무실이랑은 절대 할 일 없다고 하더라. 아빠도 화가 많이 났는지 친구들한테 거기 말고 더 좋은 곳 있다고 소개했던데? 뭐? XX사 사장님이 네 아빠라고?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그리고 내 가족 직업을 굳이 밝혀야 돼? 왜 그럼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던 거야? 너라면 충분히 들어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실무 배우려고 그랬지. 밑에 사람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는 말 몰라? 근데 앞으로도 우리랑 거래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번에 들어가서 일하기로 결정했거든. 당분간 고생 좀 해봐. 인과응보잖아. 그날 저녁.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오늘은 술 마시고 들어왔어? 아이, 뭐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어? 망했어. 우리 이제 망했다고. 아들, 왜 그래? 누가 네 맘을 상하게 한 거야? 정순아, 그게 집이 XX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거래하던 업체들이 모두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뭐? XX사? 그 애가 거기 사장 딸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긴 뭐야, 망한 소리지. 거기 직원이 100명이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란 말이야. 거기서 작정했으면 우린 망한다고. 아이, 뭐해? 얼른 사과하러 가야지. 선아, 그 애가 마음은 약하잖아. 말하면 다 들어줄 수도 있어. 그니까 한번 가서 빌어보자. 어? 으이씨, 다 끝난 거야. 정신 못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이다, 번호 줘봐.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미쳤어? 당신도 참. 지금 애 힘들어 죽는데 그런 말 해야겠어?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대체 뭐가 힘드냐고? 아니 글쎄, 정선아 그 애가 규모 있는 회사 사장 딸이라고 하잖아. 뭐 사장 딸? 아니 식당 한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 이러니까 애 마음이 온전하겠어? 다 잡은 로또가 갈기갈기 찢기는 건데. 게다가 지금 10만이 회사에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있나 봐. 그럼 가서 사과해야지. 걔 마음 약하다면서.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받아줄 줄 알아. 지금 애 상태 안 보여? 저런 상태로 밖에 나가면 사고만 치고 들어온다고. 그럼 당신이 연락해서 달래봐. 내가 하면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잖아. 당신 잘할 수 있지? 같은 여자니까 어느 정도 말은 통하겠지. 아휴, 알았어.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잠시 후. 여보세요? 누구세요? 선아 양, 10만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이젠 하다하다 전화까지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시죠? 설마 용서를 바라시거나 하진 않겠죠? 시만이한테 사용한 거 다 돌려줄게요. 그리고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편리사 되겠다고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 이렇게 망하도록 둘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이 험하긴 했지만 만약 아가씨 집안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하는 엄마 때문에 무시했단 거네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죠? 사람 겉으로 판단해서 벌 받은 거 몰라요? 그땐 아가씨 집안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다니까요. 그럼 사는 형편이 안 좋았으면 며느리 무시하고 시집살이 시켰겠네요. 그게 진짜 질 나쁜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떳떳하게 사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원래는 돈 안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소송으로 갈게요. 소송이라뇨. 지금 우리의 사정도 딱한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래도 4년 동안 좋았잖아요. 사귀면서 좋은 기억도 많이 만들었을 텐데 매정하게 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억? 어이가 없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받은 건 무시와 멸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사장 딸이라서 아들 무시했으면 발광했을 거잖아요? 딱 내로남불 그 자체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자식의 인성도 그 모양 그 꼴이죠. 뭐야? 아가씨, 입이 있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부모의 그 자식? 아가씨 집안이 좋은 거라서 모르는가 본데 우리 아들도 잘 나가는 별리사였다고. 지금 구렁텅이 밀어놓고 죄책감도 없어? 없죠.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있겠어요? 그리고 봐봐요. 인성 제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몇 번 긁었다고 바로 욱해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잘난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잘했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10만이 어떻게 키웠는데. 애한테 상처 주면 넌 멀쩡한 줄 알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하세요. 전 그동안 사용한 거 공갈로 고소할 생각이니까. 아줌마도 능력이 있으면 업무방해로 해보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왜 그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사람이 없는지 알아요?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서 비싸게 받거든요. 가성비가 타당하지 않으니 점점 고객이 사라지는 거죠. 비단 우리 때문이려나? 한 번만 더 연락해봐요. 그땐 더 고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잠시요. 뭐야? 일이 제대로 안 풀린 거야? 엄마, 용서해준대? 손하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이름 꺼내지 마. 가정교육? 같이 소송 걸면 되는 거야. 너도 준비해. 이번에 피해본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소송이라니. 엄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선아 달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 달래려고 했지. 근데 고소한다고 했는데 어떡해. 그리고 너한테 받은 상처는 어쩌냐고 하잖아. 네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사람이 급 좀 따질 수 있는 거지.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소송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이미 변호사한테 갔다 왔단 말이야. 승소할 수 없다고 듣고 왔는데 지금 소송 얘기를 했다고? 지금 달래도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달래라니까 일을 버리고 있어. 이래서 여자들이란 쓸모가 없어. 뭐?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10만이 잘못이 그딴 식으로 말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일단 굽히고 들어가야지. 용서를 받든 결혼을 하든 뭘 한 후에 난리를 펴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게 생겼네. 당신 가서 사과해. 얼굴 보고 절을 하든 무릎을 꿇든 하라고. 못해. 절대 안 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하라고. 그 시각 집.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물론 헤어진 게 좋은 일이긴 할 텐데 아빠가 한 처방이 최고였나? 아까 시모 될 뻔한 그 아줌마 전화와서 뭐라고 하길래 쏘아줬거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내려가는 기분이야.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하던데? 걸라고 그래. 우리도 공갈로 고소장 날릴 거잖아? 쌍방 고소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 내가 생각보다 능력 있거든? 안 그래도 그렇게 했어. 전화 녹음했는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사실 전화로 살살 긁었거든? 자꾸 봐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덕분에 남아있던 정마저 탈탈 털어져서 시원하게 털어냈던 것 같아. 말하고 나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 거 있지. 저 집안에 시집 갔으면 내 인생이 고달팠을 것 같아. 아마 아빠 재산 야금야금 하려고 했을걸? 멀리서 보니까 그 욕심이 눈에 보여.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내 콩깍지 벗겨줘서 너무 고마워.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어디야. 고마우면 나중에 치킨이라도 쏴. 야식이 그렇게 당기는 거 있지?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일단 고소장 날리고 난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일 배워야지. 그동안 실무 경험 쌓았으니까 어리바리하게 굴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식으로 코스 밟아서 회사 물려받을 생각해야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어차피 아빠 회사 쪽은 또 내가 케어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고소는 내가 알아서 진행할게. 간간히 근황 알려줄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언니 고마워. 치킨 뭘로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3번 쏜다. 좋아. 가서 뭐 먹을지 물어보고 먹자. 다음날. 잠깐만 나와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말한 적 없잖아. 전에 네가 내 폰으로 배달 음식 시킨 적 있잖아. 그거 보고 찾아왔어. 갑자기 온 거 아는데 한 번만 나와서 대화하자. 내가 왜?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거든. 굳이 기분 나쁠 얼굴을 봐야 될까? 아 진짜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2번 다시 네 앞에 기웃거리지 않을게. 너도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편할 거 아니야. 오늘 이후론 재판장 말고는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왜? 너랑 나랑 기분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 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용서 못하는 것도 이해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라도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나도 직원이 있는데 아무런 일거리가 없으니까 불안해. 유지도 어렵고 주위에도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단 말이야. 이미 선후배가 연락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사람 참 웃기다. 나한테 모질게 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리고 직원 핑계대지 마. 그냥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잖아? 지금 이 상황까지도 그런 거짓말을 해야겠어? 난 너랑 연애하는 4년이 힘들었어. 처음 매정하게 대했을 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니까 네가 날 보고 웃더라.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 너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난 거래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뭐라고 삼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어? 그건 나한테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뭐? 그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네가 아니면 누구냐고. 아빠겠지. 막내딸이라고 날 이뻐하는데 그런 대우 받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허락했던 건데 죄를 뿌린 건 너야. 네가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췄다면, 네 가족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면 우린 결혼하지 않았을까? 뭐 나도 파혼할 생각으로 그 자리를 가긴 했지만 조금의 확률은 있었겠지. 넌 결국 네 밥그릇 빼앗길 처지가 되니까 나한테 구걸하러 온 거야. 안 그래? 그래서 넌 잘났던 거네. 누구는 겨우 변리사 돼서 살아보겠다는 건데 말이야. 넌 나보다 못한 사람 괴롭히니까 즐거워? 난 딱히 괴롭힌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사과도 네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난 사과했는데 쟤가 안 받아줘. 쟤가 나쁜 거야처럼 합리화하려는 거잖아. 근데 용서라는 건 피해자 마음에 따라 달라져. 난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잘못한 건 처벌받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업무 수행 못하겠으니까 막 고소할 줄 알아. 겁이 날 것 같아? 난 아빠 아니었어도 너한테 겁 안 나. 너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성실하게 응해줄 테니까. 언니는 착실하게 증거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날렸어요. 변호사 언니였던 만큼 빠르게 진행한 거 있죠? 물론 저쪽에서 걸었던 업무방해는 저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딱히 저희가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걸었던 건 시원하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현금을 보낸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정을 받았거든요.
결국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변리사 사무실은 그만두고 일용직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진 그래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놈과 시댁 인성을 깨닫고 나니 잘해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저처럼 시원하게 파혼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집. 여보, 어버이날에 용돈 얼마씩 드리면 될까? 50만 원씩 드리지 뭐. 어머니, 아버님 각각? 우리 엄마까지 드리면 총 150만 원인데 괜찮을까? 이번 달 카드값이 꽤 나와서 빠듯할 것 같기도 한데. 장모님도 드리자고? 그럼 우리 엄마는 안 드려? 굳이 줄 필요가 있어? 아니,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 뜻이 뭔데? 부모님께 효도하란 거잖아. 우리 엄마도 내 부모님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왜 당신 부모님만 챙겨? 뭐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 근데 장모님은 땡전 한 푼도 못 도와줬잖아. 근데 왜 내가 용돈까지 챙겨야 돼? 아니, 꼭 도와주고 말고로 판단을 해야 돼? 그땐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잖아. 당신도 충분히 이해한다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건너뛰는 게 말이 돼? 작년에도 이런 식이었잖아. 꽃만 겨우 보내드려서 내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이번엔 좀 잘 챙겨드리고 싶어. 이해를 한 거랑 다른 문제지. 정 드리고 싶으면 당신 생활비에서 주던가. 아니, 생활비를 한 달에 70 주면서 50을 주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 사정이지. 이 집에서 돈 벌어온 사람 나고 이 집 사준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당신 주분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당신 어머님 용돈을 내 돈에서 써야 돼? 장모님이 특별히 나한테 뭘 보태준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한다.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인데 꼭 그렇게 나눠야 돼? 애초에 나눈 건 당신이지. 우리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이라 생각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그리고 가족이면 굳이 무리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야 워낙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은혜 갚는 게 맞지만 당신 부모님은 별거 없잖아.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인데 엄마도 자식 키운 보람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식 키운 보람을 왜 내 돈으로 해결하냐고. 암튼 난 따로 못 드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난 우리 부모님 챙길 돈만 있으니까. 그래, 당신 이런 게 한두 번이야. 내가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모른 척이나 하지 마. 장단은 맞추라고. 알았어?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 뭐? 아니, 당신한테 전화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 이러는 거 뻔히 알면서. 아, 딸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건가? 암튼 귀찮아 죽겠으니까 할 말 있으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우리 엄마가 맨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에 뭐 받았을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데 그거 하나도 못 받아줘? 바쁘니까 그렇지.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지. 장단도 한두 번이지 맨날 거짓말하기도 그래. 그러는 어머니는? 어머니 허구한 날 나한테 전화하시는 거 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꼭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잖아.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알지? 완전 내로남불이야 당신. 그리고 어머니 자잘한 걸로 전화 많이 하셔. 나도 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너가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군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 안 사줬으면 당신은 살림뿐만 아니라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을 거라고. 어버이날에 감사해야 할 건 당신 엄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알아? 아니 내가 언제 안 고맙다고 했어? 챙길 때 같이 챙기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챙기고 싶으면 네 혼자 챙기라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네 혼자 챙기는 것도 아니지.
생활비 주는 것도 내 돈이잖아. 혹시나 하는 말인데 생활비에서 장모님 용돈 나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빠듯하다, 생활용품 못 사겠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당신이 책임지고 메꾸든가 해. 다른 집 와이프들은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 번다는데 당신은 돈을 어떻게 축낼까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애초에 애가 둘인데 어떻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나도 시간만 있으면 그러고 싶지. 그건 핑계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어. 당신이 의지가 없는 거지. 가만 보면 당신 장모님을 쏙 빼닮았어. 이렇게 남의 돈에 기대서 사는 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사정 뻔히 아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히 암투병 좀 오래 해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투병하면서 돈 잘만 벌더라. 요즘 암이 별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돈 못 대준다는 게 말이 돼? 그땐 한창 위험할 뻔했잖아. 수술비 되는 걸로도 빠듯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 미루자고 했잖아.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돈 다 될 테니 결혼만 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고지고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결혼하면 종잣돈이라도 딸을 챙겨줄 줄 알았지. 종잣돈은커녕 장모님 병원비 대준 것만 해도 벌써 500은 넘는다.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 하나씩 더 보내고도 남아. 그 돈이 아깝단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장모님 관련으로 돈 보내기 싫단 거야. 어버이날이든 뭐든 간에.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알았다고. 그럼 각자 챙겨. 나도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님 챙기라고. 알았어, 그렇게 해. 웬만하면 장모님 나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알았다고. 일주일 후. 현주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어버이날이잖아. 엄마 봄옷 하나 사라고. 큰돈도 아닌데 뭘. 그래도 이렇게 챙길 필요 없는데. 아니야, 저번에도 잘 못 챙겼잖아. 시부모님 챙기기에도 빠듯할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시부모님 챙기면 엄마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어버이날이 뭐라고. 근데 김서방은 전화를 안 받네? 많이 바쁜가? 회사에 있으니까. 일이 있겠지.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바쁜데 괜히 귀찮게 했네. 아니야. 장모님이 전화도 못해? 서비한테? 그래도 바쁜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시부모님한테도 전화했지? 아직. 그냥 각자 전화 드리기로 했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한번 전화 드려. 어버이날인데 기다리고 계시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보내준 돈 꼭 써야 돼. 또 모아두지 말고.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 나갈 일도 없는데 무슨 옷이야?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예쁜 옷 입고 가면 좋지, 응? 아님 나랑 같이 가든가. 내가 봐줄게. 됐어.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쁠 텐데 무슨.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알았지? 알았어. 꼭 써야 돼. 아끼지 말고. 알았다니까. 김서방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주고. 알았어. 어머니. 그래. 이제야 전화하니?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저녁 다 돼서야 연락하네. 저는 인수 씨가 전화 드린 줄 알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냐? 며느리도 전화를 하는 게 맞지. 버릇없기는. 죄송해요. 저도 살림하느라 바빠서. 근데 인수한테 들어보니까 친정엄마한테 용돈 드린다고 박박 우겼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랑 똑같이 50만 원 드린다고 그랬다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저희 엄마도 당연히 드려야죠. 똑같이 안 드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니네 엄마가 너 결혼할 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을 줘? 병원비에 치료비에 그동안 대준 게 얼만데. 아무리 그래도 챙겨는 드려야죠.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돈 없다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거 다 인수돈 아니냐?
그 정도만 빚졌으면 됐지. 무슨 용돈을 준다고. 그렇게 번번이 친정한테 돈을 주니까 니네가 아직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구나. 대체 언제까지 신혼 때 살았던 집에서 살래? 애들도 점점 크는데. 친정한테 보낸 돈 병원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거고요. 결혼 생활 통틀어 어버이날에 엄마한테 용돈 드려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버이날 때마다 용돈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는데 우리 엄마는 카네이션이 다였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돈 드린 거 어차피 생활비에서 나간 거고 인수 씨한테 피해가는 거 없어요. 인수한테 피해가는 게 왜 없냐. 그거 다 인수 돈인데. 생활비로 엄마 용돈 드리면 나머지로 장보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인수 식사가 부실해지겠구나. 애들도 한창 클 나이인데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쨌든 안부 전하려 전화 건 거니까 이만 끊을게요. 안부는 무슨 사람 뒷골 땡기게 하는구만. 암튼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인수가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려고 하면 그땐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이만 끊는다. 정말 너무하시네. 다음 날 집.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 왜? 왜는 무슨 싫은 것처럼 말한다. 출장 갔다가 바로 퇴근이라서 한 5시 정도에 집에 도착이야. 저녁 그때까지 차려놔. 알았어. 표정이 왜 그래? 뭐 불만 있어? 아침부터 왜 시비야. 얼른 출근하기나 해. 네가 닥달 안 해도 출근해야 돼. 이따 애들도 같이 밥 먹는 거지? 그럼 오늘 학원도 안 가는 날이야. 그래, 오랜만에 내 식구 같이 밥 먹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해놔. 알았어. 5시간 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오랜만이다. 애들 키우느라 그랬지. 잘 지내? 나야 뭐 늘 똑같지. 야, 너 혹시 돈 벌 생각 없냐? 돈? 갑자기? 아니, 이번에 강사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버려서. 당장 애들 수업은 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사람도 잘 안 구해주고. 너가 좀 하면 어때? 중국어 초급반이라 너 정도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에이, 내가? 중국어 안 한 지도 한참 됐는데. 그래도 외국어는 다시 또 하면 기억나고 그러잖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중국어 전공에 3년 동안 중국에서 인턴도 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봐. 해보고 영 아니다 싶음 다른 강사 구해질 때까지만 해. 응? 시간도 오후 3시에서 5시 타임이고 일주일에 2번이라 부담도 안 될 거야. 시급도 꽤 높게 쳐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어? 너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잠깐 학원 들를래?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해. 지금? 어차피 집에서 가깝잖아. 한번 보고 나랑 얘기 좀 더 해보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시간 오래 걸릴까? 남편 오늘 일찍 온대서. 아니야. 한 30분? 길어봤자 1시간?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간다. 마침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했거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와. 현주야, 집에 있니? 아, 엄마, 나 잠깐 나와 있어. 왜? 내가 너네 집 동네에 일이 좀 있어서 와 있는데 그런 김에 반찬 좀 싸왔거든. 그거 좀 갖다 주려고. 무슨 일? 그리고 반찬은 왜 또? 허리 아프다면서 왜 자꾸 일을 해? 이번 실에 같이 있었던 수키라고 알지?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지. 마침 너 동네길래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별건 아니고 그냥 애들 먹을 소시지랑 어묵 반찬 좀 했어. 김서방 좋아하는 깻잎장아찌도 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나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어쩌지? 그래? 집에 애들 있나? 지금이 4시니까 아직 애들은 없겠다. 엄마, 나 곧 있으면 집 가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어디 카페라도 가 있어.
이따 5시에 치과 예약이 잡혀 있어서. 그럼 내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이것만 놓고 올게. 그럼 되지 않아? 아, 오늘 치과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온 김에 같이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은데. 저녁은 다음에 먹자. 현관 비밀번호 좀 문자로 보내줘. 알았어. 반찬 고마워, 엄마. 아우, 고맙기는. 학원. 어때? 조건 괜찮지? 그러네. 이 정도면 생활비는 되겠다. 그래, 너 그렇게 살림만 하기엔 아깝다니까. 이번 기회에 자리 잡아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지. 나도 너랑 같이 일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나야말로 고맙지. 나 같은 아줌마 요즘 누가 써준다고. 야,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정도면 훌륭해.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다음 주부터 나갈게. 좋았어. 아, 바로 집 가야 돼? 남편 아마 도착해 있을 것도 같네. 5시가 좀 넘었네? 에이, 좀 기다리라 그래. 암튼 도와줘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지금도 강사 구하느라고 머리가 아팠을걸. 내가 더 고맙지. 어쨌든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집. 어딜 갔다가 이제 들어와? 깜짝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어디 좀 잠깐 다녀왔어. 어딜 간다고 하면 말을 하고 나가야지. 내가 분명 5시엔 들어온다고 했잖아. 시간이 어떻게 하다 좀 늦어져서 그래. 그래봤자 5시 반밖에 안 됐구만. 음식 다 해놨어. 찌개만 데우면 돼. 지금 식사가 문제야. 당신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아니, 집에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장모님이잖아. 그것도 어이없는데 반찬 갖다 주러 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 남의 집에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래? 나한테 전화 왔었어. 내가 그때 집에 없어서 놓고만 가겠다고 하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고. 엄마도 당신 집에 있는 줄 몰랐을 거야. 그래,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어쨌든 반찬만 받고 내보냈어. 나중에 또 뒷말 나올까봐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그냥 내보냈던 게 무슨 소리야? 현관에서 반찬만 받고 보냈다고. 애초에 반찬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굳이 집에 들을 필요가 있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물 한 잔이라도 마실 틈은 줘야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연락을 미리 하고 왔으면 안 그랬지. 난 전달받은 거 없고 이미 남의 집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집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 예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알려준 거라고. 당신 와 있는 줄도 몰랐고. 당신이 5시에 온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4시 반 도착 예정이라고 하시고. 내 집인데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지. 그런다고 얘기를 안 해. 혹시 알아? 이런 식으로 당신 엄마가 내 집 계속 드나들었을지? 비밀번호 누르는 폼이 꽤 익숙하던데. 이번에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엄마가 왔는데 바로 내쫓을 수가 있어?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 사위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현관에서 내쫓기는 기분을 생각해 봤냐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다음엔 올 거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 그래. 아, 아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해. 반찬도 보니까 별거 없구만. 솔직히 반찬은 핑계고 여기서 저녁 얻어먹으려는 속셈 아니야? 당신 말 자꾸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엄마 저녁에 치과 가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고 순수하게 반찬만 갖다 주려고 오신 거라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내가 사과를 왜 해? 그럼 사과를 안 할 작정이었어? 난 내가 한 행동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엄마고 뭐고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집에 내 허락도 안 받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이미 알아듣게 말하긴 했는데 당신도 주의 좀 줘. 알았어? 진짜 당신 너무한다. 뭘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아무튼 피곤해 죽겠으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얘들아, 밥 먹자. 부엌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뭐? 밥 안 차리겠다고? 밥이랑 반찬이랑 찌개랑 다 해냈다고 푸기만 하면 돼. 난 엄마랑 통화 좀 해야겠어. 밥 차리고 해.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내쫓곤 밥 차리라는 말이 나와? 네가 차려서 먹으라고. 야! 엄마, 응, 이제 집 왔어? 아까 김서방이 현관에서 돌려보냈다며. 그거? 어차피 뭐 반찬만 주고 오기로 한 거였는데 뭘. 김서방이 뭐라고 했다며. 뭐라고 했다기보단 그냥 조심해 달라고 했어. 김서방 말도 맞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가 현관문을 따고 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 불쾌할 수도 있고. 내가 초인종부터 눌러봤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지. 뭘 엄마가 잘못해. 내가 알려줬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내쫓는 게 맞아?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내쫓긴. 그냥 김서방도 당황하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 그랬을 거야. 뭘 경황이 없어. 경황이 없는 사람이 예의가 없다니 뭐하니 하면서 어른을 내쫓아? 그것도 와이프 엄마를?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생활이 중요해서 이런 거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괜히 엄마 때문에 부부싸움 했겠네. 그럴 필요 없는데. 뭘 그럴 필요가 없어. 잘못한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막말로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맞았으면 쥐도 펄쩍 뛰었을 거 아니야. 얘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다 부부관계 진짜 안 좋아지는 거야. 알지? 애들 봐서라도 그냥 참어. 이혼하면 너만 손해다. 됐어. 이혼이 뭐 대순가. 요즘 문제도 안 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애들은 상처받아. 아무튼 엄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싸우지들 마. 김서방한테 미안하다 전해주고. 진짜 끝까지 김서방 편 들 거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잖아. 괜찮으니까 얼른 식사하렴. 엄마도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끊는다. 엄마! 다음날 집. 다음 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생일상 푸짐하게 차려놔. 당신 엄마 생일상을 왜 내가 차려? 뭔 소리야 또. 네가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 생일상도 못 차려줬는데 내가 왜 네 엄마 생일상을 차려야 되냐고.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냐? 삐진 거야? 삐져. 지금 이 일이 삐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야. 나 네 엄마 생일 때 매번 생일상 정성껏 차렸어. 근데 우리 엄마 생일 땐 당신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잖아. 나만 부족한 돈으로 어떻게든 식사라도 사드리려고 전전긍긍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내쫓고 네 엄마 생일상 차리는 게 말이 돼? 말했잖아. 네 엄마 병원비 그거 다 합치면 우리 엄마한테 준 돈보다 많아. 그거면 됐지 뭘 바래.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바라는 거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다른 집 사위처럼 평범하게 대해주면 되잖아. 다른 집 장모처럼 결혼할 때 보탬되고 했으면 나도 평범하게 했겠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평생 우리 엄마 이렇게 대하겠다는 거야? 결혼할 때 못 도와줬다는 이유로?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 만들게 뻔한데. 아,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래? 나쁜 건 너지. 이 정도로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 너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당신 엄마 생일상 당신이 차려.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내가 차려?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래? 내가 생일상 차리면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저번에 말한 대로 각자 챙겨. 알았어? 손해보는 건 너란 거 잊지 마. 난 아쉬운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3일 후 학원. 첫 수업부터 반응 좋은데 쉽게 가르쳐준다고 수강생 반응이 너무 좋더라. 정말? 처음이라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잘했어. 아주 선생 체질인가 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하지. 다들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수업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 싸웠어? 무슨 일로?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엄마 많이 무시했거든. 엄마 암 걸렸을 때도 치료비 부족하다고 하니까 안 보태주려는 거 내가 빌고 빌어서 간신히 보태준 건데 그거 갖고 몇 년을 또 엄마 무시하고. 그때 엄마한테 줄 돈 다 줬으니 어버이날이고 엄마 생신이고 그런 거 싹 다 안 챙겨줄 거라고 하는 거 있지.
물론 그때 치료비 보태준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진다. 최근엔 반찬 갖다 주러 온 엄마 현관에서 바로 내쫓았더라고. 연락 안 하고 왔다고.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배우자 엄마를 그렇게 대해? 그건 인성이 바닥난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만 그런 취급을 받고도 그저 나 이혼할까봐 무조건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니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정도면 그냥 이혼해.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애들이야 너가 잘 키우면 되지. 양육비도 나올 거고 배우자 앞에 두고 부모 욕하는 거 그거 엄연한 언어폭력이야. 그거 이혼 사유도 될걸? 나 혼자서 애들 둘을 어떻게 키워.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아왔는데. 너가 생각이 있기만 하면 수업 다른 것도 잡아줄 수 있어. 그럼 애들이랑 먹고 살 만한 돈은 벌 거야. 그리고 애들도 무의식 중에 그거 다 듣는다. 애들이 네 남편처럼 어머니 무시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남편이랑 너 사이 안 좋단 것도 알 거고 그게 애들 정서상 더 안 좋아. 애들이 행복하려면 너부터 행복해야 돼. 나도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 일단 그럼 녹음부터 해놔. 녹음을? 그래. 네 남편이 어머니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 할 때마다 녹음해놔.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런 거 증거 삼으면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 일단 해놔. 그래야 무슨 선택을 해도 안심이지. 알았어. 만약 소송하게 되면 결국 증거 싸움이야. 너도 기왕 이혼할 거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거 보상은 받고 끝나는 게 낫지 않겠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놓고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그래도 늦지 않아.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래, 나 암만 그래도 이혼 선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고맙다. 집. 진짜 생일상 안 차리냐? 네가 차린다고 했잖아.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뭐? 하긴 뭐 남의 집 그냥 들어오는 사람 밑에서 자랐으니 자식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신세를 다 망치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 엄마 무시할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니까짓 게 무슨 나하고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해. 그러면 니는 됐다. 의미 없는 말싸움도 지겹다 지겨워. 3.15 집. 갑자기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안 오게 생겼니?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생일상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태도가 그따위야?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도 안 차리고 모습도 안 보이고.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만 나가세요. 뭐? 연락 안 하고 오셨으니 나가시라고요.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바짝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도 모자를 파네.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여기 엄연한 저희 집이에요. 나가세요.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가? 우리 엄마를 왜 내쫓아? 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있는지 알아? 왜? 내 엄마 내쫓을 때랑 상황이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거기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에 우리 엄마 온다는데 네가 뭔데 내쫓고 말고 해. 네 명이어도 엄연히 공동재산이야. 그리고 난 여기서 뭐 꽁으로 먹고 살았냐? 여기서 살림하고 애들 키운 거 돈으로 환산하면 네 월급 정도는 돼. 말이 되는 소리래. 가난한 부모 돈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그렇게 빽빽 질러? 너도 그렇게 대단한 부모를 둔 건 아니야. 집 좀 해온 거 갖고 큰 소리 떵떵 좀 치지 좀 마. 그러는 니는 가구도 제대로 못 해온 주제에 대체 언제까지 그런 걸로 트집 잡을래? 유치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이혼하자 그냥. 뭐?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네가 이혼해서 뭘 어쩔 건데? 뭘 어째? 애들이랑 같이 살면 되지. 너처럼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계속 봤다가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 적어도 가난한 것보다 낫겠지. 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소송을 건다고? 야,
무식하면 말을 하지를 마. 소송은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네가 우리 엄마 겨냥해서 한 발언들 다 녹음했어. 어머니 난리친 것도 녹음했고. 네가 그동안 보낸 카톡이며 문자며 알고 보니 증거가 많더라고. 하긴 습관적으로 우리 엄마 무시했으니 증거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문자에 더 많더라고. 가난뱅이 집안이랑 결혼해서 내가 뭔 고생이냐. 네 엄만 양심이 있냐. 이거 다 우리 엄마 암 걸려서 한창 아플 때 당신이 보낸 거야. 치료비 내기 싫다고. 기간이 지난 일이라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겨우 그딴 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너 미쳤냐? 위로금이라도 난 받아야겠어.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혼만 하면 다야? 적어도 10년 넘게 승진 안 된 니보단 능력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소송 준비나 잘해. 그래 해봐라. 소송이 어디 네 맘대로 그렇게 쉽게 이기고 그러는 줄 알아?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해볼 테니까 당신도 준비 똑바로 해. 일주일 후 엄마 집.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내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자식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시집살이도 참 힘들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엔 손수 생일상 차려서 대령해야 하지.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음식 다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진 내가 선택한 남자 집안 문화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한 줄 알아?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 앞에서 차마 그대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나 너무 힘들었어. 그 자식은 그 자식대로 비위 맞추려고 난리치고 애들은 어리고. 그렇게 힘든 걸 왜 말을 안 했니? 엄마 아픈데 어떻게 얘기를 해? 내 자식 속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 아픈 것만 생각했으니. 그래,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김서방 걔가 날 참 매정이도 내쫓더라고. 무슨 벌레 내쫓듯 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현주한테도 그러려나.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걱정했지. 그래도 내 세대에선 이혼이 흔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둘이나 있고 한데 웬만하면 이혼 안 하고 참고 넘어가길 바랐는데 너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엄마. 네가 뭘 미안해.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왜? 그래 여기 있네. 이거 너 가져라. 이게 뭐야? 웬 통장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남긴 거 있지? 그거 드디어 팔렸다. 그 땅이 팔렸다고? 그거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돈 되지도 않는다며? 얼마 전에 풀렸대. 신도시 계획이 있어서. 풀리자마자 바로 팔리더라. 이게 진작에 팔렸으면 빚지지도 않고 병 치료도 하고 너 결혼할 때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걸로 나 치료비 대준 거 보내주고 남은 돈은 애들이랑 사는 데 써. 이걸 다 주면 어떡해. 엄마는 어떡하고? 나야 뭐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조금씩 모아둔 돈 있으니까 걱정 마. 원래 네 돈인데 늦게 돌아온 것 뿐이니까 필요한 데 써. 엄마. 네 아버지가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네. 아버지가 남긴 선물인가 보다. 너 이혼 잘하고 잘 살라고. 고마워 엄마. 그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야말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일주일 후 집. 연락도 없이 또 왔어요. 그래, 또 내쫓으려고? 한 번 더 그래봐라, 어? 어차피 할 말도 있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참나, 지가 집주인인 척 하기는. 들은 대로 이혼해요. 이미 소송 건 상태고요. 그래,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냐? 우리 인수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뭘 했어?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당신도 예외사항은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살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준 것도 맞으니까 최대한 맞춰 살려고 했다고요. 근데 번번이 제 엄마 욕하셨죠.
그 자식도 그 자식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한 번도 맘 편히 못 드렸고 병원비 나갈 땐 얼마나 절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왜 그 아까운 돈을 쓰냐고 뭐라 한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뭘 어쩔 건데? 알아보니까 다 가정폭력 사유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텍스트로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요. 녹음도 있고요. 나도 엄마 살려달라고 징징거려서 불쌍해서 도와줬구만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은혜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니죠. 아무튼 이혼할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 톡톡히 받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만 나가세요. 뭐 나가라고? 또 나를 내쫓는 거냐? 어? 그 자식도 우리 엄마 이렇게 내쫓았고 우리 엄마 수모 당한 거 생각하면 이건 어림도 없으니까 가세요. 집. 너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우리 엄마 왔다 갔다면서. 이미 말 들었을 테니까 긴 말 안 해도 되겠네. 소송장 이건 또 뭐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이걸 하겠다는 거야? 너 돌대가리야?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무슨 수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보다 잘 살 길 충분히 마련해놨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엄마 아빠 생일상 차려주고 온갖 심부름해줄 여자 없는 거 그거부터 걱정해. 진짜 어이가 없다. 살다 살다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네가 만든 일이지. 애들 데리고 엄마 집 가 있을 거야. 그래 가라 가. 6개월 후 법원.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건 사실 약한 거지. 근데 뭐 어쩌겠어? 법이 이런 걸?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해? 아직도 뉘우치질 못했구나. 그래, 넌 그런 인간이지. 내가 그걸 못 보고 여태까지 살았네. 도대체 뭘 믿고 그래? 그건 이해할 바가 아니고. 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일주일 후 학원. 중국어 고급반도 나한테 맡기겠다고? 수강생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고급반 사람들도 너한테 배워보고 싶대. 정말이야? 그래, 내가 뭐라 했어? 너 소질 있다 했지? 아예 원어민 강사보다 너처럼 중국어 차례대로 배운 경험이 있는 한국 강사가 가르치는 데는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보너스 좀 넣었지. 통장 확인해봐. 보너스?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네가 잘해서 주는 돈이야. 아니, 이렇게 밖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갑갑해서 어떻게 살았대? 그 자식 집에서 집안일 해준 게 내가 다 아까워질 지경이다. 뭐 이럴 줄 알았나? 그리고 우리 애들 위한 거였지. 그 자식 이번에 회사에서 잘렸대더라. 어? 어떻게 알아?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아는 사람 그 자식 회사 다닌다고. 몇 년째 실적이 없어 승진을 못했다며? 회사 사정도 안 좋아져서 필요 없는 인력들 구조조정한다고 했대나 봐. 결국 그 자식이 된 거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승진 좀 신경 써보라고 말할 땐 듣지도 않더만. 다 지 업보지. 아무리 요즘엔 능력주의라고 하지만 인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게다가 영업직인데 인성이 그따위면 실정을 어떻게 채워. 다 알아서 하겠지. 이제 남남인걸. 그래, 이제 남남이지. 위자료랑 양육비 다 받았지? 얼마 되진 않더라.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머닌 잘 있고? 요즘 나랑 운동 다니더니 건강하시네. 다행이다. 애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건강하고 씩씩하지.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애들이 지 아빠 어떤 사람인 줄은 아나 보네. 찾질 않는 걸 보니까. 같이 살 때도 무서워했어. 맨날 인상만 쓰니까. 조그만 애한테 시험 성적이 이게 뭐냐고 한 적도 많다니까. 학원도 가기 싫단 거 억지로 보내고. 그거 다 의미 없다. 요즘 뭐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세상도 아니고. 그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 억지로 배우면 효과 하나도 없어. 그렇긴 하지. 암튼 이번 달도 잘해보자. 너 때문에 학원 수익도 제법 오르고 나도 살만하다 정말. 나도 마찬가지지. 너가 그때 나 안 불러줬으면 어쩔 뻔했어. 분명 지금도 이혼 고민하고 있었을걸? 뭐래, 유산도 받았으면서. 그건 그거고. 애들 학비 생각하면 큰돈도 아니야. 그래도 한결 여유로워졌잖아. 그게 좋은 거지. 그건 맞긴 해. 한 달 후.
그 이후로도 제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월급도 그만큼 오르고 저 나름대로 성취감도 들어서 일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정이 바빠져서 애들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주는 게 걸리긴 하지만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도 시간 될 때마다 애들 봐주는 거 도와주고 계시고요. 엄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셔서 활기차게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시고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참, 저번에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자기 요즘 회사 잘려서 돈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됐다고 꺼지라고 하고 욕 한 번 실컷 내뱉어주고 바로 끊었어요. 유산 받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뒤로도 유산 얘기를 꺼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대꾸할 말도 없어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지나고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았던 시절이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무시당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일도 하면서 애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인데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리려고 호텔 뷔페에 명품 스카프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제 힘으로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고요. 그동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